일단 25년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24년 증시를 되짚어보면요,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홀로 소외됐었거든요. 하반기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6개월 동안 14% 추락하면서 G20 국가 가운데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매크로 상황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부채 이슈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높고 기업 부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인 거죠.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전인 309조 3,710억 원에서 최근에는 286조 118억 원으로 약 23조 3,592억 원 감소했습니다. 보통 신년 1월에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신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컨센서스도 함께 상향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망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미 낮아진 컨센서스 때문에 시장이 확 밀렸을 때 낮아진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코스피 시장을 놓고 봤더니 외국인이 1조 5,524억 9,200만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약 3,113억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1조 7,38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신년에는 코스피를 외국인만 샀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도체와 2차전지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올려놓고 오늘 1월 10일에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을 모두 매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요, 처음에는 양자 컴퓨터가 강세를 보이다가 HBM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섹터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선방산, 드론까지, 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조선기자재, 원자력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도주가 무엇이냐를 두고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제가 2025년 증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해외 진출, 두 번째로 M&A, 그리고 세 번째로 리쇼어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주요국 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 강화와 글로벌 주도권 확대에 맞추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탈중국 기조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겠죠. 이런 주도권 경쟁에서 해외 수출이 좋은 기업들은 강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의 깊게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는 M&A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보여준 흐름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흡수합병을 하면서 발생되는 기술적 시너지가 25년의 큰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테크 기업에는 혁신 기업이 별로 없죠. 하지만 혁신 기업들 밑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기업들, 즉 기술력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흡수합병해서 낙수 효과를 받고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쇼어링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아웃소싱을 잘해서 미국이 잘 되면 다른 나라들,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같이 잘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2.0 시대에 더욱 제조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 정책 기조가 지속 또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미국의 중국 의존도 감소로 대안시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어쩌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시장 현지화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진출, M&A, 리쇼어링,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고 또 잘 찾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4년에는 국내 증시 계좌 수익률 41%를 달성했고요. 한경 유레카에서 곧 공개되겠지만 8월부터 연말까지 20%를 초과하는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뭐 이런 단기적인 성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꾸준히 공부하고 원칙과 규율을 지켜나가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손실은 축소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결국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5년에는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사실 한번 방송을 나왔고요. 방송에서 아주 시원하게 종목 분석을 끊임없이 해보려고 합니다. 곧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링크와 방송 시간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참여해서 함께 공부하고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